만약 시진핑이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차기는 그의 대변인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차기는 그 균열을 날카로운 언사로 메우는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2025년 6월 0일 시진핑이 뇌졸중에 쓰러졌다는 소문과 권력이 군대로 넘어갔으며 중국 공산당 CCP 이 두 개의 중심과 두 개의 목소리로 분열된 상황 속에서 차기는 정치국 확대 회의에 나섰다. 그는 길고 긴장감 넘치는 연설을 했지만 단결을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경고하고 위협하며 군대와 원로 언론, 심지어 이극강의 죽음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연설은 더 이상 선전이 아니라 정치적 최후 통첩이었다. 차기는 시진핑을 대신해 말하는 것을 넘어 그가 보호하려는 인물이 이미 권력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총구가 당을 대체할 수 없다거나 배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날카로운 말들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내부에서 붕괴의 위협에 직면한 체제의 반응이다. 따라서 중남해의 진정한 위기 수준을 이해하려면 시진핑이 아니라 부서진 권력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차기를 봐야 한다. 차기의 대리 연설 위기의 신호. 2025년 6월 0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차기는 4층원자가 넘는 긴 연설문을 낭독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익숙한 공산당 특유의 진부한 메시지로 보일 수 있지만 예리한 정치 관찰자들에게 이는 당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붕괴에 대한 긴급한 해명이자 시진핑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다. 시진핑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20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원로와 군대 주요 기관이 참석한 확대 상무위원회가 총서기의 주제 없이 열렸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신화통신의 후속 보도에도 시진핑의 사진이나 영상 연설문은 전혀 없었다. 모든 초점은 차기에게 쏠렸다. 불과 며칠 전 중국 국영 언론은 6월 4일 시진핑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와 만난 자리에서 그의 발언 음성을 갑작스럽게 차단했다. 반면 벨라루스 언론은 시진핑의 약하고 끊어지는 목소리를 담은 음성을 공개했다. 크렘린에 전달된 러시아 대외정보국 SBR에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시진핑은 5월 25일 밤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고 6월 첫 주에 2차례 재발했다. 따라서 6월 0일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그의 실제 건강 상태와 부합한다. 중남해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판공실 주임이자 당의 선전체제를 총괄하는 차기는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했다. 총서기를 대신해 내부를 안심시키고 원로들과 대화하며 특히 군대에 경고하는 역할이었다. 연설 초반 차기는 2023년 10월 27일 제남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전 국무원 총리 이극강의 죽음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사건은 반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2025년 5월 내부회의 특히 후진타오가 주재한 르어양 회의에서 원로들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다시 불거졌다. 차기는 이극강의 의료 보호 절차가 엄격히 지켜졌다고 주장했다. 3급 대기 4급 보고 2개 비상 계획. 이극강 사망 후 시진핑은 5개 지시를 내리고 기율검사위원회, 공안부, 보건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심각한 오류나 내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강조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특히 이극강과 친분이 있던 저장성, 강소성 상하이의 젊은 지도자들을 포함한 중앙위원들은 시진핑의 사상에서 점점 더 공개적으로 이탈했다. 차기의 연설은 신뢰 위기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시진핑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차기는 일련의 정책 조정을 나열했다. 러시아와의 무기 계약 중단, 미국과 유럽의 모스크바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혐의로 인한 압력 인정, 미국과의 접촉 재개로 양국 간 무역 협정을 목표로 하며 6월 10일 북경이 미국의 전량의 히토리와 연구 자석을 제공하고 중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유학을 허용받는다는 세부 내용이 드러났다. 시진핑의 개인 선정과 이미지를 축소, 이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인민일보 CCTV 신화통신이 시진핑의 근접 사진이나 큰 제목을 싣지 않은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18차 당대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도적인 전략이 아니라 약세 속에 연속된 양보였다. 시진핑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차기가 이 목록을 낭독해야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을 반영한다. 시진핑은 신체적 정치적으로 더 이상 공개석상에 설 능력이 없다.
국제 정치 분석가들이 주목한 대목은 체계의 경고였다. 총군은 진리를 대변할 수 없다. 군대를 이용해 지도자를 바꾸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그는 마오쩌둥의 말을 인용했다. 최악의 경우 강산성으로 돌아가 유격전을 벌인다. 이 위협은 장유샤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6월 3일에서 4일 밤 북경을 봉쇄하고 중남해와 소남해를 특수부대가 포위했다는 소문이 나온 지 48시간 만에 나왔다. 마오쩌둥을 언급하고 연한을 거론한 것은 군대에 보내는 직접적인 경고였다. 누구도 당의 최고 지도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누군가가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해 주었다. 연설 말미 체계는 지난 30년간 정치국 문서에서 볼 수 없었던 표현을 사용했다. 누구든 당을 분열시키는 사악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고 칼날로 피를 보이며 국가의 안정성을 단호히 지킬 것이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다. 시진핑이 유서를 강요받았다는 정보가 성급에까지 퍼지고 지방들이 정책 보고서에서 시진핑 사상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칼날로 피를 본다는 말은 중앙 권력에 도전하는 누구든 가차없이 진압하겠다는 경고였다. 이 말은 대중이 아니라 내부를 겨냥했다. 원로, 군대, 언론, 성위원회, 간부 체계, 그리고 이는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마지막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 시진핑의 권력 상실, 중남해의 소용돌이 집권 체제에서 붕괴는 결코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련의 양보로 평범해 보이지만 이전 권력 논리와 모순되는 행동들로 시작된다. 시진핑에게는 이 붕괴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성 없이 공식 발표 없이 조용한 서명과 약한 목소리, 그리고 국영방송에서 음소거된 이미지로 6월 10일부터 10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은 놀라운 결과로 끝났다. 북경은 미국의 히토류와 영구자석 전량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중국 학생들, 특히 고위 관리 자녀들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이들이 미국 대학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경과의 거래가 완료됐다. 그들은 히토류를 제공하고 우리는 대학 시스템을 개방한다. 공정한 거래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한 5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 반면 북경은 워싱턴으로부터 관세 양보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경이 항상 세금과 시장에서 상응하는 교환을 요구했던 이전 협상 논리를 완전히 깨뜨렸다. 미국 상무장관 라이트 하이저는 6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협상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직접 승인한 틀 협정이라고 확인했지만 미국은 더 이상 협상하지 않았고 중국은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시진핑이 강력히 반대한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무제한 개방도 포함한다. 시진핑은 직접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를 발표했다. 이는 북경이 철회할 수 없거나 공식 서명 권한자가 개입할 실질적 권한을 잃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임기 동안 시진핑은 히토류 산업을 서방에 대항하는 전략적 주먹으로 여겼다. 2020년 그는 공업부와 자원부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쿼터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미중 칩 전쟁이 격화되자 북경은 미국이 기술을 제한하면 우리는 히토류를 제한한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이제 히토류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담보로 전락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기술 통제 완화와 연계되지 않았다. 즉 중국은 전략적 자원을 먼저 내주었지만 기술이나 전략적 이익에서 명확한 대가를 얻지 못했다. 미국 지전략정책연구소의 전문가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가장 귀중한 무기를 엘리트 계층을 위한 학업 기회로 바꿨다. 국가 이익을 포기하고 지도층 가문의 생존로를 지켰다. 최종 결정을 내린 이는 분명 시진핑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협상은 절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런던 협상 직전 SBR이 크렘린에 보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은 5월 25일 밤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고 혈관 붕괴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다. 6월 초 2차례 재발했고 군의관은 공식 활동 중단과 카메라 조명 노출 금지를 권고했다. 측근 고문들은 통제되지 않는 사고를 우려해 그의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NTD-TV 소식통은 시진핑이 긴 문서에 서명할 정도로 약해져 중앙판공실에 서명을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결정의 기밀성과 개인 책임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런 권력 공백 속에서 체기는 6월 0일 정치국 앞에서 연설해야 했다. 그는 행정이나 군사적 직책을 전혀 가지지 않았지만 이는 시진핑이 신체적 제도적으로 통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앙군사위원회 내부 소식통은 6월 3일에서 4일 밤 장유샤가 특수경비대 소대를 동원해 서단에서 중남해까지 창안거리를 봉쇄했다고 확인했다. 표면상으로는 다가오는 중앙회의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시진핑의 저택 주변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중앙판공실에서 각 성으로의 연락망을 통제한 것은 1980년 화국봉 시기의 연성 감금 모델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충성스러운 비서그룹을 통해 정치적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에 대한 책임 추궁 금지 시민저와 펑리 위안의 이미지 보호 그리고 실제 질병 원인 비공개를 요구했다. 이 유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중남해의 정치 문화에서는 명예로운 퇴장 혹은 권력 상실 후 안정을 보장하는 암묵적 합의로 여겨진다. 6월 4일 시진핑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벨라루스 방송은 그의 약하고 떨리며 끊어지는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CCTV가 이 영상을 재방송했을 때 음성은 완전히 제거되고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으로 대체됐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공산당 언론 규정상 고위 지도자가 외국 원수와 만났을 때는 외교 의전의 일부로 실제 목소리를 유지해야 한다. 음성 제거는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시진핑의 통제되지 않는 이미지를 숨기기 위한 정치적 지시였다. 14일간의 완전한 부재, 개인 지시의 부재 회의 주제 없음과 결합해 시진핑이 중앙 권력 체계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며 통치는 임시 권력 그룹의 손에 넘어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시진핑 배제 권력 이양의 징후 6월 6일과 7일 장쑤성 난징에서 장강 삼각주 지역 지도자 연례회의가 열렸다. 상하이 장수 저장 안우이, 시진핑의 정치적 근거지로 특히 그가 성의서기로 약 10년간 재임한 저장성이 포함된 중요한 지역의 비서 성주시장들이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대표단의 공식 보고서에 공통된 이상 현상이 있었다. 시진핑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인용되지 않았으며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도 문서에 없었다. 2023년 안후이 허페이 회의에서는 개막 내용 전부가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 이행을 강조했고 2024년 저장 원저우 회의에서는 상하이와 장수 비서가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연설을 원문 인용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구호도 인용도 지역 발전에서 그의 역할 언급도 없었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암묵적 지시 혹은 성주와 비서들 간에 말하지 않은 동의로 시진핑이 더 이상 정치적 지도의 중심이 아님을 보여준다. 중앙 언론은 중국 권력의 풍향계다. 시진핑의 경우 보도되지 않은 것이 보도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신화통신은 시진핑 사상을 통치의 핵심으로 언급하는 사설을 단 한 권도 내지 않았다. 인민일보는 그의 정식 직함을 사용하지 않았다. 6월 6일 트럼프와의 전화통화 보도는 간단히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통화했다고만 기록했고 총석이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직함도 회의 참석 사진도 단순한 문서나 지도 정신에 따라라는 단편적 표현만 있었다. 이는 편집 실수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유지하되 실질적 권력 역할을 박탈하는 연성 무력화 전략이다. 이는 화국봉과 조자양 말기에도 사용된 방식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겨진 지도자의 보도 강도를 낮추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국제 언론은 중남해가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더욱 드러냈다. 6월 8일 벨라루스 통신사는 시진핑이 루카셴코를 9월 9일 텐진 열병식에 초청했다고 보도했지만 신화통신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6월 9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자신과 시진핑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확인했지만 신화통신은 트럼프의 중국 방문만 언급하고 시진핑의 미국 방문은 생략했다. 즉 시진핑의 외교적 약속 관련 정보가 국내 언론에 의해 검열되었고 이는 그가 국가 의지를 대표할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익명의 중국 대외전략연구소 전문가가 아시아태평양 리뷰에 인용된 내부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 배제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된다. 언론의 보도 빈도 감소와 상징 박탈 지방의 시진핑 사상 학습 중단, 중앙의 통치권을 왕양 후추나 장유샤 같은 개혁그룹의 분산, 가장 중요한 점은 슈이모가 시진핑이 해임되거나 사임했다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체제가 더 이상 그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권력 이양과 일치한다. 1981년 화국봉은 여전히 당 주석이었지만 실권은 덩샤오핑에게 넘어갔다. 1989년 테난먼 사태 후 조자양은 공식 문서 없이 무력화되었다. 시진핑의 이름이 사라지는 가운데 젊은 인물들이 정통 언론에서 지방 소식을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인사 배치를 위한 준비다. 류제 1970년생 저장성 성주 루인저, 1970년생 국가재정관리국 국장 루둥양, 1913년생 산시성 권한대행 성주 지휘제, 1971년생 후베이성 부비서 세우샤오린, 1969년생 스촨성 성주 쉬마홍, 1970년생 베이징 부시장,
이들은 모두 1970년대 이후 출생한 70후 세대로 파벌과 깊게 얽히지 않은 깨끗한 인물로 여겨진다. 당의 메커니즘에서 같은 세대 간부들이 언론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인사 준비의 신호다. 2015년 8월 또는 10월 예정된 중앙회의 4차 회의가 열리면 이들 중 일부가 정치국 또는 비서처 보충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공산당은 공식 발표 없이 여러 차례 권력을 이양해왔다. 이는 기존 지도자의 역할을 축소하는 언론 지방의 정치적 언어 조정 중앙에서 성위원회와 현위원회로 내려가는 내부 통보를 통해 반응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준비된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2025년 5월 중순부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화 반입을 금지한 비공개 학습 세션을 성 지도자들과 열어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지도자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성주들이 시진핑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당 언론도 조용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언론과 성위원회가 함께 침묵에 동의한 순간 시진핑 배제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미래는 누가 결정할 것인가? 중남해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시진핑의 부재와 체기의 절박한 연설은 권력의 균열을 드러낸다.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중국의 다음 장을 쓸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